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인체의 구조, 세포하고 뼈를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죠? 그런데 세포하고 뼈를 딱 들으면서 벌써 겁을 먹고 해부 생략을 포기할까 하시는 분들이 약간 있는 것 같아. 예, 하지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해부 생략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는 낯선 단어들도 많고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좀 많이 알지를 못해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하나 알게 되면 그닥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근육계통을 할 건데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근육의 형태와 기능을 볼게요. 처음에 뼈대근, 평활근, 심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육의 형태가 나눠져 있는데 이제 뼈대근을 볼게요. 뼈대근은 보면 이제 골격근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수유근이라고도 하고요. 골격근이라고도 하고 수유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무늬근, 행문근이면서 수유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뼈대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육이 가로무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무늬 횡문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위근. 수위근이 뭐냐? 네,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가리켜서 수위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뼈대근은 수위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면서 가로무늬 근육이다 라고까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활근, 민무늬 근육이라고도 해요. 민무늬 근육이라고도 하고 평활근이라고도 하고 내장근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민무늬 근육 뭐냐? 제가 뼈대근은 가로무늬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세포들이 있다라고 했다면 평활근 같은 경우에는 들쭉날쭉이에요. 근육의 모양이 컸다 작았다 들쭉날쭉한 모양을 가리켜서 민무늬 근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평활근 내장근이라고 딱 했으니까 어떤 느낌이 나요? 네, 불수의 근이에요. 불수의 근. 얘는 이 민무늬근은 평활근, 내장근은 내가 움직이고 싶다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야 움직여. 야 대장아 빨리 움직여 한다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르몬에 의해서 걔네들이 자동적으로 음식을 들어가면 호르몬이 배고픔을 느끼게끔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가 자기네들 스스로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내장근이라고 하고 불수의 근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장근. 심장근은 뭐예요? 얘는 이렇게 가로무늬근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불수의 근이에요.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멈춰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우리 몸에 자율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근육이다라고 해서 불수의 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형태 기능은 뼈대 근육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위근, 가로무늬근 그 다음에 내장근, 평활근은 민무늬 근이면서 불수의 근이다. 심장근, 가로무늬 근이면서 불수의 근이다. 여기까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육에 대해서 봤어. 그러면 그 수축, 근수축의 반응이 있어요. 연축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연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강축은 뭐냐? 큰 수축. 2번 이상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강축이라고 그래요. 강축. 그 다음에 긴장 다 아시죠? 수축이 긴장된 상태가 어때요? 근육이 수축된 상태를 지속한 상태를 긴장 상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강직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강직이래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수축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네,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요 강축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근의 수축 반응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 요 강축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골격 기능에 따른 명칭이에요. 이제 그러면 작용근을 볼게요. 작용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운동 시 주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큰 움직임이고 협동근은 그 큰 근육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항근 기랑근이라고 아마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대항근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기랑근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기랑근은 뭐냐? 길항 딱 나오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근육의 움직임이다라고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될 게 기랑근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근육은 그러면 여러분들 기랑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신 근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신 근육 페이지 12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3페이지 다 피셨죠? 전신 근육. 네. 전신 근육 얼굴 표정근, 안면근이 있어요. 안면 근육을 그러면 여러분들 책 124페이지를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 얼굴 근육은 우리가 피부 미용에 하는 데 있어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근육 이름만 적어놨다면 우리 함께 책을 보면서 어떤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굴 근육에서 이막은 전두근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아직까지 피부 미용 피부 미용이 아니라 해부학에 대한 명칭이요. 예전에는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한자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의학계에서 이거를 한글로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책들은 이렇게 한자로 전두근이라고 되어 있다면 요즘 다시 만들어진 책은 이렇게 이마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기로 나올지를 몰라서 제가 한글 표기법하고 한자 표기법을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마근, 전두근이라 하는 이마근을 보면요. 얘는 이마의 주름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 전두근. 그 다음에 눈꺼풀 올린 근, 상안 검거근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눈꺼풀을 올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눈 둘레근, 알륜근, 눈에 있는 알륜근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 알륜근은 어떤 역할을 하냐? 눈을 감거나 깜빡거리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대근. 관골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관골근, 대관골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대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입의 가장자리에서 광대뼈까지 연결되어 우리가 웃거나 미소를 지을 때 입술을 올려주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볼근. 이 볼근 협근인데요. 입안에 음식물을 유지시키며 음료수나 이게 젖을 빠는데 사용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볼근 협근이 약간 마비가 오면 음식물을 흘리거나 물을 마실 때 줄줄 흘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볼근에 작용하는 그런 근육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 둘레근, 구륜근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우리 입
약간 관략근, 우리 관략근 딱 하면 항문에만 있는 줄 아는데 이 입이 관략근이에요. 어때요? 우리 입을 크게 벌렸다, 작게 오므렸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근육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넓은 목근이라고 되어 있죠. 광경근. 그래서 광경근 같은 경우 굉장히 얼굴에서 넓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다 광경근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얼굴에서 가장 넓은 근육을 차지하는 근육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광경근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또 혹시 얼굴 근육에서 가장 얼굴 근육 뭐 이렇게 전신이 아니라 얼굴 근육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이라면 여러분들 이 교근 이제 옆에 나오는데 이 교근이 가장 이렇게 강한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넓은 근육 가장 이 저작근 교근이 강한 얼굴 근육 중에 근육이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기근 해서 여기 나오네요. 저작근. 우리 관자근, 축두근 여기에요. 여기 축두근. 여기가 바로 축두근인데 이 축두근 하악골과 상악골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깨물근, 교근 아주 강한 움직임을 한다라는 그런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 근육에서 흉쇄유들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목비근, 흉쇄유들근과 등세모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했을 때 딱 튀어나온 부분이 흉쇄유들근이에요. 그래서 흉쇄유들근과 전신에서 이 흉쇄유들근도 굉장히 머리를 받치고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승모근, 등세모근, 승모근이 두 군데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 목 근육에서 나오죠. 이 앞부분에 있는 요 부분이 승모근, 또 등 부분에서도 또 승모근이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승모근인데 목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등에도 등 근육에서도 승모근이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요 책을 보시면 한결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부근육 큰 가슴근, 대흉근, 작은 가슴근, 소흉근, 그다음에 앞 돕니근, 점거근이라고 하고요. 갈비사이근, 늑각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호흡근을 볼게요. 호흡근, 날숨. 얘는 날숨 어때요? 네, 뱉는 거죠. 횡격막이 이완이 되고 내 늑강근이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숨 같은 경우에는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네, 뱉으니까. 들숨 같은 경우 어때요? 들이마시죠? 그러니까 얘는 산소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럴 때 횡격막이 수축하고 왜 늑간이 이렇게 수축한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흡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피부 미용 임용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는 이 호흡근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미용 교사 임용에 나올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근, 날숨과 들숨 어디가 이완하고 수축하는지, 내늑간이 이완하고 외늑간이 수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 근육을 볼게요. 등 근육 여기 또 나왔죠? 네, 등 세모근 얘는 뒤에 이 광배근하고 붙어 있는 그런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 세모근, 그 다음에 넓은 등근, 광배근, 척추 세운근, 척추 기립근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위, 뒤, 톱니근, 상후, 거근, 그 다음에 아래 톱니근, 하후, 거근으로 등 근육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은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세모근이에요. 승모근하고 광배근 정도 나와요. 그래서 좀 승모근하고 광배근을 주의 깊게 보시고요. 다른 것들은 등 근육에 이런 근육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팔 근육, 어깨, 세모근, 삼각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각근. 그다음에 큰 원근, 대원근, 그다음에 회전근개로 이렇게 팔 근육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넘어갈 뻔했네요. 네, 다리 근육을 볼게요. 다리 근육. 다리 근육을 보면 이제 대퇴를 움직이는 근육. 요 대퇴 엄청 뼈가 단단하죠. 이 대퇴를 움직이는 근육을 보면 큰 볼기근, 대둔근이라고 하고 중간 볼기근, 중둔근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작은 볼기근, 소둔근, 엉덩이 허리근, 장요근, 모음근, 내전근 해서 그냥 이렇게 대퇴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런 근육들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를 움직이는 근육, 종아리를 움직이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넙다리 내갈근, 대퇴, 사둔근, 그 다음에 넙다리 빗근, 근봉근, 뒤넙다리근, 슬건근 해가지고 이렇게 종아리를 움직이는 근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과 발을 움직이는 근육은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책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발목과 발을 움직이는 근육 중에 풀어서 또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127페이지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28페이지. 네, 128페이지를 보면요. 죄송합니다. 127페이지. 127페이지를 보면 종아리를 움직이는 근육을 한번 자세히 보면서 어떨 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넙다리 내 갈래근을 보면요. 얘는 뭐예요? 축구공을 차는 것처럼 다리를 펼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넙다리 비근 같은 경우에는 양반 다리를 앉을 수 있게 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넙다리근은 이 슬거근 같은 경우에는 서로 기란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목과 발을 움직이는 근육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8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앞 정강근, 정경골근 보면은 발등을 굽힐 때 사용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단지근, 비복근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서 종아리를 굽힐 때 사용되어지는 근육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자미근이라고도 하고 넙치근이라고 하는데 얘는 발바닥을 굽힐 때 사용하고요. 그다음 긴 종아리근도 마찬가지로 이 발바닥을 굽힐 때 사용되어지는 근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육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책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 시험에 그닥 나오지 않고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간단하게 나가는 것들은 너무 막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읽으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